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하시코프의 김진솔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웨비나는 제목 그대로 콘솔 테라폼 싱크로 네트워크 자동화를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자동화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해보면 좋겠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고요. 발표는 하시코프 엔지니어 박준상 상무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세션은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션 종료 후에 이메일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관련된 리소스나 다시 보기 링크는 또 별도의 메일로 전달을 드릴 테니까 종료 후에도 메일 인박스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중간이나 아니면 세션 말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준상 상무님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할 하시쿠 코리아 박준상입니다. 네, 오늘은 콘술의 기능 중에 하나인 네트워크 자동화 관련 기능을 확인해 볼 거고요. 이 네트워크 자동화 기능은 콘술 테라폼 싱크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콘술 테라폼 싱크 기반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자동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데브옵스 얘기를 하냐? 네, 이유가 있겠죠. 네, 뭐 데브옵스라는 얘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테고, 뭐 CI가 뭐고, CD가 뭐고, Continuous Delivery, Deployment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데브옵스가 뭐 이상적으로 적용되면 릴리즈나 배포, 실제로 운영 환경으로까지 자동으로 배포되고, 뭐 예전처럼 PM을 잡아서 배포하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배포 횟수들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죠. 이건 이제 이상적인 데브옵스의 비전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 그러면 데브옵스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상과 다르게 대부분의 현실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앞단의 CI 쪽 그리고 Continuous Delivery 어플리케이션을 저장소로 릴리즈하는 것까지는 자동화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 환경으로 자동화 배포되는 Continuous Deployment 단계에서 약간의 이슈들이 생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뒤쪽에 실제 배포되어 있는 서비스, 이미 있는 서비스들의 헬스 상태나 서비스의 구성에 대한 정보들이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매뉴얼 스텝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원래는 자동화해서 데브옵스를 구현하면서 자동화된 형태로 배포를 해야 되지만 본의 아니게 수작업으로 배포를 한다는 거죠. 수작업으로 배포하면서 티켓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할 때 자동화된 형태가 아닌 매뉴얼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수작업 방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수동 배포가 발생하는지 데이트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담당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새로운 워크로드 이제 구성을 할 테고 이후에 뭐 서버 할당이라든지 IP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마다 티켓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담당자가 새로운 발급된 IP를 로드 밸런스에 구성하고자 할 때 뒤쪽에 뒷단에 실제 기동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 상태 정보를 또 확인해야 되고 구성 변경을 할 때 수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티켓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로드 밸런서를 변경하고 또 스위치를 업데이트하는 단계에서도 티켓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구성한 이후에 실제 방어벽을 오픈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또 추가적인 티켓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작업 베이스로 아직 네트워크 구성 명령이 진행되다 보니 모든 작업들이 좀 느려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돼서 이로 인해서 뭐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수작업을 하다 보니 구성 오류로 인해서 네트워크 장애뿐만 아니라 서비스 장애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프로세스에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빠른 요구사항 반영을 통해서 서비스 출시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또한 표준화된 작업 절차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네, 지금부터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위한 솔루션을 한번 알아볼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자동화, 영어로는 NIA라고 저희가 줄여서 얘기하고, 콘솔 테라폼 싱크라고 하는 실행 프로세스와 테라폼 모듈을 통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네트워크 구성 변경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시콥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성하는 방법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쪼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데이 원 제로, 데이 제로, 데이 원 환경에서 인프라를 배포할 때 동일하지 않은 환경 또는 반복적인 작업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IAC, 테라폼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멀티 클라우드 환경, 하이브리드 환경에 걸쳐서 프로비저닝, 오퍼레이션 운영 표준 등을 준수하면서 인프라를 이제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의 핵심은 실제 데이트 프로세스, 데이트 오퍼레이션을 할 때 실제 네트워크 구성 변경을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을 거냐. 이를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성된 네트워크를 변경할 때 콘솔 그리고 테라폼 모듈을 사용해서 수작업 없이 그리고 단계별로 필요했던 티켓 없이 네트워크 구성이랑 변경을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제 콘솔 테라폼 싱크라고 하는 솔루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인프라 자동화를 위한 콘솔 테라폼 싱크, 이 콘솔 테라폼 싱크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간략하게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자동화를 위한 핵심 구성 요소인 콘솔 테라폼 싱크는 싱글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고요. 콘솔이 감지한 애플리케이션 단의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네트워크 단에 적용해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신규 서비스가 등록되거나 변경 사항이 콘솔 카탈로그에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후에 콘솔 카탈로그 변경을 콘솔 테라폼 싱크가 감지하면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테라폼 모듈로 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하게 됩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 구성 변경을 위한 수작업을 자동화한다. 여기 3번에 표시된 것처럼 네트워크 구성 변경을 위한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테라폼 기반으로 하시게 되면 뭔가 구성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직접 코드를 작성해야 됐다면 이 콘솔 테라폼 싱크, 네트워크 인프라 오토메이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구성 변경을 위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고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연을 통해서 수작업 없이 네트워크 구성 변경이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연 전에 이제 데모 환경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데모 환경은 AWS 상에 F5 BIG-IP 버추얼 에디션을 구성해 두었고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인스턴스 역할을 담당할 엔진엑스 서버를 배포해 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검색 그리고 서비스 등록을 수행할 콘솔 서버도 이제 구성해 뒀고요. 데모 시에는 엔진엑스 서버를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인스턴스가 추가 삭제될 때 BIGIP의 풀 멤버로 자동으로 추가 삭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서 사용할 코드는 크게 두 부분인데 위쪽에 테라폼 코드는 실제 수작업으로 보통 작업하실 수도 있겠죠.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코드인데요. BIG-IP, 엔진엑스 그리고 콘솔 서버를 배포하기 위한 테라폼 컨피그레이션 템플릿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NIA라고 되어 있는 실제 콘솔 테라폼 싱크가 사용하는 config.hc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싱크 타스크라고 하는 디렉토리와 이 테라폼 바이너리는 콘솔 테라폼 싱크를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되고 테라폼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특히 테라폼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콘솔 테라폼 싱크를 실행하는 로컬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테라폼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도 뒷단에서 제가 시연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를 위해서 AWS 상에 BigIP 버추얼 에디션 한 대, 엔진엑스 2대, 그리고 콘솔 서버 한 대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모 환경 같은 경우에는 최초 구성을 할 때도 콘솔 테라폼 싱크를 사용을 해서 콘솔 서비스 카탈로그 상에 등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F5 상에 풀 멤버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동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콘솔 테라폼 싱크를 데이 1에 인프라를 구성할 때도 최초 구성 자동화 시에도 적용하실 수가 있다. 테라폼이 인프라를 변경할 때 현재 인프라 상태를 저장하는 테라폼 tf state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테라폼 tf state 파일이 콘솔의 키밸류 스토어, 키밸류 저장소에 보관이 되어 있고 콘솔 테라폼 싱크가 이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 콘솔 테라폼 싱크가 이 스테이트 파일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나중에 데모 시에 UI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핵심은 데이트 오퍼레이션이죠. 실제로 네트워크 구성 변경을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 그래서 신규로 어플리케이션이 추가된다. 오늘은 엔진엑스 인스턴스가 추가되는 것이 신규로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되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신규로 애플리케이션이 추가됐을 때 콘솔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자동으로 등록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콘솔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게 되면 콘솔 테라폼 싱크가 이제 이 변경사항을 감지를 하게 되고요. 해당 변경사항은 콘솔 테라폼 싱크가 F5용 테라폼 모듈을 실행해서 자동으로 F5의 변경사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의 경우라고 하면 콘솔이 감지한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테라폼 코드를 작성하고 네트워크 장비가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이랑 연동해서 연동 부분을 구현하거나 아니면 수작업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구성하고 변경했어야 되는데 콘솔 테라폼 싱크는 이 부분에 대한 자동화를 테라폼 모듈과 콘솔 테라폼 싱크라는 실행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콘솔 테라폼 싱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단의 변경사항이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 변경으로 이제 푸시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데모 환경으로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미 AWS 콘솔상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F5 BigIP 한 대, 콘솔 서버 한 대, 그리고 엔진엑스 서버 2대가 구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BigIP 뭐가 됐네요 그 사이에. 로그인해서 보면 최초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 엔진엑스 툴에 엔진엑스 서버 2대가 멤버로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서비스 카탈로그 상에도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키밸류 스토어 상에 이렇게 콘솔 테라폼 싱크 AS3가 사용할 TF 스테이트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버 2대가 이렇게 정상 동작을 하고 있고 라운드 로빈으로 두 노드의 트래픽이 들어가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인 콘솔 테라폼 싱크가 사용할 config.hcl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테라폼 싱크를 사용할 때 작성할 파일은 실제 이 config.hcl이고 이 파일도 실제로는 샘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config.hcl example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어떤 드라이버, 지금은 테라폼
로컬에 있는 테라폼 환경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테라폼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접속할 콘솔 서버, 어떤 콘솔 서버에 있는 서비스 카탈로그를 사용할지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테라폼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네트워크 장비를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콘솔 테라폼 시크의 핵심은 이 타스크라고 하는 부분에서 타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프로바이더의 어떤 서비스를 변경하겠다. 이 타스크가 핵심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스크 작업이 실제 데이터 오퍼레이션, 실제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nfig.hcl 파일만 있고 싱크 타스크와 테라폼 바이너리 파일은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상에서 콘솔 테라폼 싱크를 기동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싱크 타스크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되면서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라폼 바이너리도 복사가 돼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인프라 구성 변경을 위한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서비스 인스턴스가 추가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부하가 걸려서 이제 두 대로는 도저히 서비스 트래픽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비스 인스턴스를 세 대로 변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원래 플랜을 하고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플랜을 통해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랜을 하면 이제 테라폼 기반으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스테이트, 현재 배포되어 있는 인프라의 상태와 테라폼이 이해하고 있는 상태를 싱크하는 단계인 리프레싱 스테이트 단계를 거치고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실제 우리가 변경한 코드를 기반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 건지에 대한 결과값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 줄 겁니다. 네, 화면에 출력해 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창은 콘솔 테라폼 싱크가 기동되고 있는 탭입니다. 중간중간 아래쪽 탭을 보시면 인프라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그걸 감지해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연을 할 때 조금 더 느린 듯한 경향이 있네요. 네. 일단 상태를 조회해 오고 있고요. 저희 핵심은 여기 AWS 오토스케일링 그룹.nginx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변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하나가 체인지 된다.
그래서 desired capacity가 2에서 3으로 바뀔 거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폼 코드를 사용해서 변경할 때 작업이 UI에서 하는 것보다 느려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업되는 시간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UI에서 하게 되면 디자이더 커패시티는 금방 바뀌지만 결국은 인스턴스가 올라오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테라폼 코드 같은 경우는 실제 변경된 이후에 인스턴스가 뜨는 것까지 생성되는 것까지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소 길어 보이지만 실제 작업되는 시간은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라폼 어플라이를 실행해도 보시는 것처럼 리프레시가 한번 돌면서 현재 인프라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한 이후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는 이렇게 두 개만 있지만 이 인스턴스의 상태가 이제 세 개로 바뀌면서 현재는 엔진X가 두 개만 떠 있지만 엔진X가 하나 더 기동이 되게 될 겁니다. 기동이 되게 됐을 때 그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감지가 돼서 콘솔 서비스 카탈로그에 등록이 되고 이 내용을 다시 콘솔 테라폼 싱크가 감지해서 BIP의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해 주는지, 그래서 변경을 해서 실제 트래픽이 제대로 새로운 인스턴스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테라폼 코드로 하고 다음 과정에서는 콘솔에서 직접 한번 변경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드 커패시티를 2에서 3으로 이제 변경을 할 거고요. 네, 오토 스케일링 그룹, 엔진엑스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변경을 하고 있다는 거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가서 보면, 네, 디자이드 커패시티가 3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 엔진엑스가 하나 더 기동이 돼서 이니셜라이징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동이 되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콘솔에 먼저 등록이 될 거고요. 콘솔에 등록이 되고 나면 콘솔에 감지가 됐네요. 감지가 돼서 콘솔 테라폼 싱크가 서비스 카탈로그 변경 사항을 감지해서 싱크 타스크 쪽에 코드를 새로 생성을 했고요. 해당하는 코드를 보면 하나가 체인지, 즉 인스턴스가 하나 더 추가된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CP 체크가 정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추가가 될 거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해당하는 내용이 추가가 돼서 엔진엑스 풀에 멤버로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트래픽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 헬스하지 않은 언헬시 상태이기 때문에 트래픽은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헬스한 상태로 바뀌어서 엔진엑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트래픽 처리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55-80, 211, 218번 세대가 라운드 로빈으로 트래픽을 처리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콘솔 테라폼 싱크는 이렇게 테라폼 코드 변경만으로도 코드를 통해서도 변경된 인프라에 대해서 동작하기도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AWS 콘솔상에서 직접 인스턴스를 디자이어드 커패시티를 변경하셔도 실제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여기서 디자이어드 커패시티를 4로 바꾸고 업데이트를 하겠고요. 그때 콘솔 테라폼 싱크가 해당하는 내용을 감지를 해서 변경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스턴스가 하나 이니셜라이징 또 됐고요. 기동되면 콘솔 서비스 카탈로그에 등록이 될 테고, 등록이 되면 또다시 콘솔 테라폼 싱크가 감지를 해서 해당하는 내용을 기가이피 쪽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겁니다. 이니셜라이징 중이고, 네, 추가가 됐네요. 콘솔 쪽에. 그리고 네, F5 기가이피 쪽에도 추가가 됐고, 아직 헬스 체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래픽은 여전히 새 노드 55번, 211번, 218번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헬스 체크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한 대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통과를 했네요. 네. 구성 변경을 또 자동으로 했고 153번이 트래픽을 처리하는 데 추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153번, 55번, 211번, 153번 이렇게 네 노드에서 작업을 트래픽을 처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TF 코드 또는 AWS 콘솔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추정해도 콘솔 테라폼 싱크가 감지해서 네트워크 구성 변경을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애플리케이션 구성 시 테라폼을 통해서 배포하고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이 콘솔 서비스 카탈로그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서비스의 상태나 구성이 변경되면 이를 콘솔 테라폼 싱크가 감지해서 네트워크의 구성을 자동으로 변경하게 되죠. 더 이상 수작업이나 티켓 없이 작업하실 수도 있고 변경을 위한 코드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보면 이 타스크를 수행하는 테라폼 코드가 로컬에서 구동이 됐었는데 해당하는 테라폼 코드 수행을 로컬이 아니라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나 클라우드 상에서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버를 테라폼 클라우드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쓰면서 호스트네임을 app.terraform.io, 즉 테라폼 클라우드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서버로 지정하게 되면 싱크 타스크가 로컬이 아니라 리모트 노드에서 수행 가능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싱크 타스크가 더 이상 로컬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또는 테라폼 클라우드 상에 있는 워크스페이스 기반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또는 테라폼 클라우드 상에서 그 콘솔 테라폼 싱크가 돌아가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콘솔을 테라폼을 로컬에서 실행하게 됐을 때는 민감한 정보들,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해당하는 워크스페이스에 민감한 정보들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고요. 즉 AWS 액세스 키라든지 클라우드에 액세스하기 위한 정보들을 센시티브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나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볼트라고 하는 암호화 솔루션을 통해서 암호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스윙 워크플로우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단계별로 기존의 티켓팅 시스템 대신에
원하는 수준의 자동화, 원하는 수준의 워크플로우를 승인 워크플로우 적용해서 원하는 정도로 자동화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때 몇 단계의 승인을 줄 건지 최종 승인권자가 승인했을 때 자동으로 배포되게 하는 형태로 해서 원하는 배포 속도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 이런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변경에 대한 이벤트도 노티피케이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 사항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테라폼 클라우드나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게 되시면 승인 워크플로우를 아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변경되는 코드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검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코드화된 정책, 센티넬이라고 하는 기능을 함께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운영 표준, 보안 표준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들도 가능해진다. 보다 시큐어한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실제 이런 콘솔 테라폼 싱크를 도입해서 어떤 장점이 있었느냐, 어떤 혜택이 있었느냐. 요즘 많이들 도입하시는 사스 서비스, 워크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콘솔 테라폼 싱크를 초기에 도입해서 사용을 했던 고객 중에 한 분이시고, 실제 인프라 엔지니어 분께서 해주신 얘기가 수일 걸리던 작업이 몇 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콘솔 테라폼 싱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해 주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콘솔 테라폼 싱크를 적용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워크데이가 실제 콘솔 테라폼 싱크를 도입하기 전 이후를 이제 비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도입 전에는 여러 명의 엔지니어들이 수작업 기반 그리고 티켓 기반으로 변경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맥스 5일 정도로 인프라 변경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반면에 콘솔 테라폼 싱크를 통해서 자동화된 형태로 인프라를 변경하다 보니 수작업 또는 사람의 개입 없이 최대 150초 이내에 인프라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작업 전후에 발생하던 남아있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콘솔 테라폼 싱크는 방금 보여드렸던 F5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리스트업되어 있는 다양한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테라폼 싱크 테라폼 클라우드 또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의 인프라들을 자유롭게 배포하실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여기 리스트업되어 있는 벤더사들을 위한 테라폼 모듈이 제공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작업으로 테라폼 코드, 네트워크 변경을 위한 코드를 작성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 모듈을 직접 커스텀해서 우리 환경에 맞게 변경하는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에 사용했던 자료들은 참고 자료들은 저희 사이트 콘솔.io의 네트워크 인프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했고요. 똑같이 실습을 해보시거나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싶으실 때 run.hashicorp.com에 가시면 네트워크 인프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섹션에 전반적인 내용들이 리스트업되어 있고 실습해 보실 수 있는 가이드 코드가 아래쪽 링크처럼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콘솔이라고 했는데 콘돌이라고 했네. 해당하는 코드를 사용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코드를 AWS 상에 배포하시면서 서울 리전에 배포하실 때는 어베일러빌리티 존 그 D 쪽에 가시면 T2 마이크로 인스턴스가 없기 때문에 T3 마이크로로 코드를 추정하시고 배포를 하시면 해당하는 코드를 가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동일한 데모를 한번 직접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발표를 마치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질문은 따로 없어서 우선 여기까지 오늘 웨비나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추가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contact/kr@hasikcom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방송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녹화가 되고 있고 종료 후에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다시 보기를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비나와 이제 오늘 시청하신 웨비나와 좀 유사하게 저희가 스냅샷이라는 이제 짧은 기술 세션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시코프 솔루션을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세션 진행해 주신 박준상 상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